돈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조용히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여주면 부러움을 사고 조금만 잘못 보여도 질투를 삽니다. 한때는 성공하면 드러내야 한다가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성공했어도 감춰야 산다가 지혜가 되었죠. 요즘 뉴스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 장의 명품 가방 사진, 한 끼의 비싼 식사 인증이 순식간에 누군가의 표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특히 노후 자산을 쌓은 세대라면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저 집은 여유 있대, 저 사람은 땅이 있대. 이런 말 한마디가 이웃의 시기와 가족의 갈등을 부릅니다.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의 60대 이상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자산 노출로 인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때문에 필요한 거죠. 보여주는 순간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누군가는 마음의 저울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돈을 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드러내지 않음을 택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눈빛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지키는 법보다 더 깊은 마음을 지키는 부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왜 없는 척 해야만 하는지, 그건 단순한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품격과 평온을 지키는 생존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돈은 빛과 같습니다. 너무 밝으면 오히려 눈이 부셔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더 세게 켜려 합니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옷을 입고, SNS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묻듯 사진을 올립니다. 마치 성공했다는 걸 세상에 증명해야만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듯이요.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눈부심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건 어딘가 허전한 그림자뿐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단독주택에 사는 68세 정연숙 씨. 평생을 아껴 살며 사람 좋기로 이름난 분이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몇 년 모은 저축, 그리고 자식들이 드문드문 보내준 용돈으로 노후를 든든히 준비해둔 말 그대로 조용한 부자. 그녀의 삶은 단정했습니다. 아침엔 라디오를 틀고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며 커피를 마셨죠. 주변 이웃들도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정연숙 씨는 마음이 참 곱다. 이 말이 늘 따라붙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얼굴을 보는 친구들이라 그녀는 오랜만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명품 스카프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퇴직하던 해 한 번쯤 자신을 위해 사보자며 어렵게 고른 선물이었죠. 이걸 언제 또 쓰겠어? 오늘은 좀 예쁘게 하고 가자.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환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웃음 뒤엔 묘한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수가 요즘 어디 다녀왔어? 얼굴이 환하네. 그 스카프 명품 아니야? 역시 넌 다르다니까. 그녀는 그냥 웃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동네 슈퍼에서 낯선 말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숙 씨가 요즘 돈이 많다나 봐. 남편 퇴직금이 몇 억이라던데. 그 집은 은행에 돈이 쌓였대. 그 말은 바람처럼 퍼졌고 그녀의 집 앞에서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들의 눈빛도 어느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부러움으로, 누군가는 질투로, 누군가는 어딘가 계산하는 눈으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돈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 돈을 보여준 순간부터 문제가 되더라. 이후로 그녀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SNS도 끊고 옷장 안에 비싼 옷들은 다시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화려함 대신 평온을 택한 그녀의 하루는 다시 예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보여주면 벽을 만들고 감추면 다리를 놓아요. 분은 원래 조용해야 합니다. 빛나되 눈을 멀게 하지 않는 정도로 겉으로 번쩍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이 단단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 여유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길 줄 아는 것에서 피어납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이 부자인 사람, 그들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조용한 부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월을 자랑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루하루, 소음 대신 온기가 남는 시간. 그게 그들의 진짜 명품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생깁니다. 그건 신뢰입니다. 돈을 감추는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아요. 대신 평화를 얻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자의 숨은 이자입니다. 절제는 가난한 사람의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사람이 잃지 않기 위해 세우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죠. 그 울타리 안에는 조용한 기품이 있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오래된 주택가 62세 한미정 씨는 평생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면 늘 같은 자리에 불을 켜고 한 솥에 국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던 사람. 20해 넘게 그렇게 살다 보니 집 한 채, 가게 하나, 그리고 2자녀를 다 키워냈습니다. 이제 그녀는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될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삶의 속도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한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켜놓고 장사하고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며 휴대전화는 여전히 버튼식입니다. 이제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그렇게 아껴? 친구들이 타박하면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동안 못 누린 게 아니라 쓸 이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예전엔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게 손님들 중엔 꼭 자랑하듯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호텔에서 가족 모이기로 했어요. 아들리가 해외여행 보내준다네요. 그럴 때마다 한미정 씨는 살짝 움찔했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욕심이 들면 꼭 마음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절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참은 것들을 적는 겁니다. 새 냄비를 사고 싶었지만 지금 쓰는 것도 멀쩡함. 택시 타려다 버스 기다림. 덕분에 하늘 구경함. 그녀는 그 일기를 마음의 저금통이라 불렀습니다. 절제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덜어내면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그녀의 말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절제는 결핍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절제를 참는 일이라 말하지만 정작 절제는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젊을 땐 더 가져야 행복한 줄 알지만 나이 들수록 덜 가지는 용기가 더 어렵고도 값집니다. 가진 걸 다 꺼내놓지 않아도 사람들은 묘하게 느낍니다. 저 사람 참 단단하구나. 한미정 씨의 집은 소박합니다. 창가엔 작은 화분 2개, 거실엔 오래된 소파, 그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꾸벅 잠이 듭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집이 좋아요. 돈으로는 못 사는 조용함이 있으니까. 절제란 결국 갖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허전하지 않고 없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란 가진 걸 자랑하지 않아도 삶이 자연스레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빛은 번쩍이지 않지만 오래 남고 따뜻하게 스밉니다. 돈은 관계를 흔드는 가장 조용한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처음엔 부드럽지만 한번 스며들면 마음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돈은 말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강하며 한순간에 사람의 진심을 드러내기도 가리기도 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68세 정혜수 씨는 평생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정년까지 버텼고 퇴직 후에는 오랜 친구 셋과 정혜수 모임을 만들었죠. 한 달에 한 번 모여 밥 먹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자리. 그 모임은 그에게 인생의 쉼표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탁 위에 낯선 단어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혜수야, 퇴직금은 어디에 굴려놨냐? 은행에 있지 뭐. 야, 요즘 은행 이자 아무것도 안 줘. 우리 이번에 펀드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15% 올랐어. 너도 들어와. 그때까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모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늘 돈이 있었죠. 누가 어디에 넣었고, 누가 얼마를 벌었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 대화가 숫자로 바뀌자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정혜수 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지만 마음은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의 계산기보다 더 무거운 건 친구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 눈빛엔 비교와 탐색이 섞여 있었죠. 얼마 후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엔 같이 하자니까? 너만 빠지면 우리 이상해 보이잖아. 그 말에 그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나는 그냥 지금이 좋아. 돈은 복잡한 게 싫어. 그 대답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들려온 소문. 혜수는 우리 못 믿는다더라. 쟤는 돈만 생각해. 자기만 안전하려고. 그 말 한마디가 10년의 인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모임도 그 흔한 명절 인사도 사라졌죠. 대신 공원 벤치가 그의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들고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물었을 때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로움보다 피곤한 게 있어요. 그건 돈 때문에 꼬인 관계예요. 그걸 겪어보면 혼자가 훨씬 편하죠. 돈은 인간관계의 거울입니다. 감사도, 질투도, 애정도, 서운함도 모두 그 안에서 증폭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파동은 더 큽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마음이 틀어지고 형제가 상속으로 등을 돌리고 친구가 친구를 의심하게 되는 일. 이 모든 건 돈이 감정을 통과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돈은 도구이지만 그 도구가 마음을 건드리면 감정의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돈을 잘 버는 법보다 돈을 관계 밖에 두는 법을 배웁니다. 관계 안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계산이 됩니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더 가졌는지 서로의 마음에 숫자가 새겨지면 신뢰는 점점 사라집니다. 정혜수 씨는 이제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은 나눌 수도 있고 벌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대 섞이면 안 돼요. 돈이 관계를 움직이면 그때부터 우정은 거래가 되거든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계산하지 않고 누가 얼마를 잃었는지 비웃지 않는 사람. 그 사람 곁에는 여전히 신뢰가 남고 온기가 남습니다. 돈은 사람을 흔들 수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가 결국 부자입니다. 돈보다 더 비싼 건 마음의 평화이고 그 평화를 지키는 사람만이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부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세월을 견딥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평생 모은 돈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고요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시끄러워집니다. 사람이 몰려들고 말이 생기고 불안이 따라오죠. 그런데 조용한 사람은 이상하게 돈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일하고 조용히 지키고 더 조용히 베풉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여유. 그게 진짜 부자의 향기입니다. 대구의 변두리, 오래된 벽돌집 한 채에 사는 67세 이광호 씨. 한때는 지역에서 이름난 사업가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며 직원 수만 해도 20명이 넘었고 거래처들도 줄을 섰습니다. 은행에서는 늘 VIP 고객님이라 불렸죠. 그런데 돈이 커질수록 사람의 문제도 커졌습니다. 돈을 빌려가고 잠적한 친구, 회사 물건을 몰래 빼돌린 직원, 수익 배분을 두고 싸우던 가족들까지 그는 점점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긴커녕 사람 사이를 시끄럽게 만들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퇴직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평온이 먼저다.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의 절반으로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도시에선 사장님이라 불렸지만 이젠 그저 이웃집 아저씨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엔 직접 심은 고추와 상추를 돌보고 점심엔 된장찌개를 끓여 이웃과 나눴습니다. 남은 시간엔 마을 경로당을 들러 조용히 난방비 봉투를 두고 나왔죠. 봉투엔 이름 대신 따뜻한 겨울 되세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돈이 많아도 티를 안 내. 그래서 더 믿음이 가. 사람들이 자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돈은 삶을 편하게 하는 수단이지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복잡해진다면 그건 이미 돈이 주인이 된 겁니다. 이광호 씨는 이제 돈이 아닌 시간을 쌌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 때 커피 한 잔, 비 오는 날 마당의 빗소리, 그게 그의 새로운 이자 수익입니다. 이제는 돈이나 대신 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의 말엔 부드러운 단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쫓지 않습니다. 그 대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다스립니다. 돈은 머물면 썩고 흐르면 향기가 납니다. 그의 지갑에서 나간 돈은 이웃의 온기로 마을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고요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돈을 쥐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안정됩니다. 그건 통장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잔고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돈으로 만든 평온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만든 평온은 평생 갑니다. 그건 이자도 붙지 않고 세금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죠. 이광호 씨는 말합니다. 이젠 돈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돈이 나를 떠나도 평온은 남잖아요.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웃음이 있습니다. 그 웃음은 통장보다 단단하고 금보다 오래가는 부의 증거입니다. 조용한 부자는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의 소리를 줄이고 마음의 숨소리를 키웁니다. 세상의 소음이 커질수록 그들은 더 조용히 자신을 다스리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부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그 얼굴엔 불안 대신 평화가 있고 욕심 대신 온기가 있습니다. 그건 계산으로는 셀 수 없는 가치, 보이지 않지만 오래 남는 마음의 이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단 한순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평생 그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팔며 삽니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 오늘의 나를 내일의 돈과 바꿔버리죠. 66세 박철수 씨는 그런 삶을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쉬면 불안하다가 입버릇이었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가 인생의 신조였습니다. 그의 사무실 불은 항상 마지막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에도 거래처 전화를 붙잡고 휴일에도 노트를 들고 다음 주 일정을 적었습니다. 가족과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엔 늘 숫자와 계약이 맴돌았죠. 그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자수성가, 알뜰한 부자, 책임감 있는 가장.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 있었지? 퇴직 후 처음으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던 날, 그는 낯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껏 해야 할 일로 채워진 시간은 많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그날 이후 시계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느끼며 살아야겠다.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갑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나누는 짧은 대화, 집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바람을 맞는 시간. 그는 그것을 하루의 이자라 부릅니다. 예전엔 돈으로만 계산하던 인생이 이제는 느림으로 계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하루 10시간 일해서 1,000,000원을 벌었어요. 이젠 햇살 2시간, 바람 한 줄기를 벌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훨씬 남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시간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돈과 바꾸며 산다는 걸 모릅니다. 퇴직 후 남는 시간조차 뭘 해야 돈이 될까라는 계산으로 채우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시계를 쫓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그 계산기를 내려놓습니다. 남의 기준에 쫓기지 않고 자기 리듬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시간의 부자입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리게 걷고 천천히 말하며 하루를 채우기보다 음미합니다. 그들의 하루엔 계획이 아니라 감탄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속도를 보고 밥 짓는 냄새로 계절을 느끼고 노을의 색이 변하는 걸 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건 절약이 아니라 삶을 향한 존중이죠. 돈을 아껴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아끼며 사는 삶. 시간을 지키는 일은 돈을 쓰는 일보다 어렵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으면 되지만 시간은 잃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쓸 때 돈처럼 신중하고 돈을 쓸 때 시간처럼 아까워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이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들의 하루에는 비교가 없고 그 대신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벌지 않아도 늘 풍요롭습니다. 결국 돈의 진짜 목적은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쓰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고 나는 내 시간 속에서 숨을 쉽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남은 가장 비싼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는데 너무 늦지 않기를.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남은 인생의 절반이라도 돈이 아니라 시간을 세는 법을 배우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시간은 잃으면 후회지만 지키면 인생이 된다는 걸. 돈은 결국 보여주는 순간부터 힘을 잃습니다. 보이지 않게 흐를 때 그제야 진짜 의미를 갖죠.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지고
풍요로울수록 조용해지는 사람. 그가 오래가는 부자입니다. 돈이 사람을 흔들기도 하지만 사람이 단단하면 돈은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부자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리듬으로 호흡합니다. 그들은 불을 키우는 대신 불안을 줄이는 법을 압니다. 남의 시선을 걷어내고 필요 없는 욕심을 덜어내며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단정히 세우죠. 부는 결국 마음의 상태입니다. 돈이 많아도 욕심이 크면 가난하고 돈이 적어도 평온하면 넉넉합니다. 진짜 부자는 더 벌기보다 덜 흔들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과시의 언어가 아닌 침묵의 품격으로 그들은 세상을 견딥니다. 조용한 부자는 오래 삽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정하고 말은 짧고 감사는 깊습니다. 남의 기준보다 나의 기준으로 살기에 삶이 단순하고 후회가 적습니다. 돈은 결국 사라지고 흩어지지만 태도는 남습니다. 허세 대신 온기, 비교 대신 감사, 소유 대신 평화.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부는 늙지 않습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품격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조용한 부자는 오래 삽니다. 단단하고 담백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당신의 하루에도 보이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마음의 여유가 자라나길 바랍니다.